김건희 명품백 논란, 왜 진짜 중요한 건 빼놓고 보도가 많은 건지, 마치 김건희가 다 한 것처럼만 보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명품백을 선물 받았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김건희가 함정 취재에 당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내보내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죠. 민주당은 책임있게 해명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지만 대통령실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김건희에게 준 고가의 선물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해 준 걸로 확인된 건 맞습니다. 팩트부터 짚어드리면 여권에서는 이걸 빌미로 함정 취재라는 목소리를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역으로 이 함정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윤석열이 취임 후 서초동 사저에 머물던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은 윤석열이 살던 서초동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재미교포인 최지영 목사고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서울의 소리는 서울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중요한 건 최 목사의 주장입니다.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따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꾸 함정 취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에 휩쓸리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 가방을 되돌려 줬는지 아직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방을 받았다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지 대체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지 이런 걸 대통령실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재미교포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최재형 목사는 지난 대선 때 대북 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하기 위해 김건희와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죠.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다가 면담도 하게 됐다는 건데 취재진의 면담 때 선물을 주며 영상을 찍은 게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김건희가 해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최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받았다면 돌려주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고 댓글 써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정 취재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죠. 대통령실은 매체를 품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으나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환 선물로 분류가 돼 대통령실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확인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실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김건희한테 2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했다는 게 최지영 목사의 주장입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취재진에게 공익적 목적의 취재를 위한 것일 뿐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을 숨길 의도도 없다면서 경위를 공개하겠다고 했고요. 오히려 서울의 소리 측에선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뭐가 아쉬워서 늦어지는 건가요? 도대체 이 정부 인사들은 뭐 일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 뒤에 왜 제대로 된 해명도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도 윤석열은 한 게 없습니다. K-POP 스타들과 우리 재계인사들의 주목을 받았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엑스포 유치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과정은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개최지 발표 직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루 최대 10개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며 막판 투혼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파리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에 따르면 최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면서 하루 적어도 5개, 많으면 최대 10개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이 한 거라곤 평소처럼 순방 예산을 펑펑 쓰며 BI 회원국 대표들을 환담한 게 전부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표단도 한 게 없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모든 걸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훈 SK그룹 회장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2030 세계 박람회 결정 투표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장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용 언론들은 바쁩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공수처가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손준성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가 문란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고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이날 주요 방송사 메인 뉴스 중 MBC, SBS, JTBC가 이 소식을 보도한 반면 KBS, TV조선, 채널A, MBN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진술 거부한다 답변만 78번,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리포트에서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달된다. 텔레그램 대화방의 전송자 표시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또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실제 선거 캠프에 전달됐다며 공수처가 전송자로 표시된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잇고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려고 수사 정보를 이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공수처 고발 사주 징역 5년 구형, 손준성 제3자 개입 가능성, 리포트에서 2021년 9월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고 이듬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인 오늘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고요. 반면 KBS, TV조선, 채널A, MBN은 손 검사의 구형 소식을 메인 뉴스 리포트로 보도하지 않았다. 보수로 분류되는 종편과 더불어 공영방송 KBS가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땡볕 뉴스를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윤 대통령 부부 김장 행사 참여, 따뜻한 사회 되기를 리포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에 참여해 김장을 담그고 이를 소외계층에 전달했다는 보도를 했고 이어 윤 대통령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이웃을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체 언제쯤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까요?